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인가? 그래도 마리아DB 강의를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PLSQL을 사용해서 펑션, 프로시저 작성하는 방법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객체 중에 하나인 트리거, 시퀀스, 시노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트리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설명드린 트리거, 시퀀스, 시노님 모두 데이터베이스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리적으로 저장된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트리거란 무엇이냐면 테이블의 특정한 이벤트, 마리아DB에서는 이제 insert, update, delete 문장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그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명령문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기존의 테이블에 특정한 데이터가 추가된다거나 혹은 수정된다거나 혹은 삭제된다거나 하는 어떤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요. 그때 자동으로 어떤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끔 그거에 맞춰서 뭔가 특정한 SQL 문장이 요때 수행이 되게끔. 그래서 트리거가 제가 총의 방아쇠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DB에서는 insert, update, delete가 문장이 마치 방아쇠를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소리 들리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소리 잘 들립니다. 잘 들리나요? 그러시구나. 네네네. 혹시 안 들리시면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저희가 insert, update, delete 문장이 총에 이제 방아쇠가 되는 거죠. 방아쇠를 빵 당기면은 이제 어떤 다른 SQL 문장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게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이따 저희가 이제 예제를 사용해서도 확인하겠지만 DML 문장을 사용해서 데이터 상태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아마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PLSQL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펑션 프로시저 작성한 거.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서 PLSQL이라고 하고 마리아DB에서 SQL PSM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절차적 SQL을 사용해서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트리거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DB에서 사용하는 트리거의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리아DB 10.2.3 이전 버전에서는 테이블 당에 하나의 액션 단위에 하나의 트리거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액션 단위 여기 이제 이벤트 플러스 실행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뒤에 신텍스 설명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그 트리거를 생성하는 신텍스를 보면서 아까 말했던 그 이벤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행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reate 트리거 문장을 활용해서요. 새로운 트리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트리거를 생성하면서 하는 옵션들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리거 이름을 일단 설정을 해야겠죠. 객체의 이름을 설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트리거를 발생시킬 이벤트 종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는 insert, update, delete를
이벤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뭔가 데이터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SQL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시간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은 before와 after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efore insert 뭐냐 after update. 그래서 수행되는 SQL 문장 이전에 트리거를 실행할지 혹은 문장이 수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수행할지 그래서 언제 트리거를 수행할지를 정해주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어떤 테이블에 적용할 건지도 저희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같은 액션 단위에 뭐 다른 트리거도 적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 있고요. 처음에 옵션이 너무 기니까요. 저희가 예제를 보면은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llows precede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트리거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근데 트리거가 뭘 먼저 수행할 건지 순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트리거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뭘 먼저 수행할지를 적용할 때 이런 옵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네, 일단 예제를 저희가 활용을 해봐야지 좀 더 와닿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사용했던 PLSQL도 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거는 카페 데이터베이스죠. 카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카페에 들어오는 주문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고객 데이터, 사원 데이터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예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예전에 제가 이제 아마 5강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제에서 이런 쿼리를 다뤘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한번 복습 겸 다시 보시면은 오더 디테일즈라는 테이블에서요. 음료 아이디 별로 그룹 바이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을 어떻게 생겼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도커가 다 꺼져 있다는 가정하에 마리아DB 이렇게 켜겠습니다. 마리아DB라는 컨테이너를 배시쉘로 인터랙티브한 창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내드릴게요. 컨테이너 실행하고 켜고 배시쉘로 창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창에 들어가신 후에 마지막에 use 카페라는 문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클라이언트 창 뒤에 들어가는 문장 뒤에 카페라고 쓰시면 저희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을 선언하면서 클라이언트 창을 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시간이 필요하시면 뭐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더 디테일즈라는 테이블을 사용할 거니까요. 어떻게 생긴 테이블이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미텐 하면은 딱 10줄만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10줄만 보겠습니다. 10개 행만. 너무 길어서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사실은 PK라고 할 만한 건 설정이 돼 있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할 만한 건 설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주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주문 아이디는 이걸 참조한 거죠. 네, 오더스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 컬럼이었죠. 그래서 주문한 정보, 주문 아이디별로 어떤 음료를 몇 잔 시켰는지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요, 메모장을 잠깐 켜볼까요? 메모장을 잠깐 키면, 아이고. 메모장을 켜서
select from order details 테이블에서요. 테이블에서 저희가 베버리지 아이디죠. 음료 아이디별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음료 아이디별로 이게 지금 특정 기간 동안의 주문 데이터를 다 상세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음료 아이디별로 몇 개 시켰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 아이디별로 총 주문이 몇 개 들어왔는지 저희가 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코드를 우선은 보여드리고 이제 테이블 만들고 그래서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 했고 함수는 베버리지 CNT 음료 몇 개 시켰는지에 대한 컬럼에다가 그 썸을 씌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럼의 엘리아스죠. 별명을 붙여줬어요. 테이블 만들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음료 아이디별로 총 몇 잔 시켰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좀 독특하게 좀 균일한 편인 것 같네요. 그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던 거, 네, 기억을 하는데 아메리카노로 이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데이터를 저희가 테이블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장이요.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요 테이블 이름은 저희가 만들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저희가 조회한 요 결과를 괄호 안에 넣으면은 요 결과 그대로가 저희가 테이블이 생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쿼리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요걸 보시고 테이블을 생성하신 후 잘 생성됐나 확인하려면 select asterisk from에서 보겠습니다. 그대로 생성되는지.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네, 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저희가 이제 트리거를 생성하기, 지금 한 과정은 트리거를 저희가 적용시키기 위한 예제 테이블을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냈습니다. 그 김에 이제 SQL문 복습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셨으면은 이후 실습 진행하실 수 있는 거. 한 30초, 20초 기다렸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 거죠. 정보들의 매개지니까. 근데 어떻게 보내냐고. 네, 그래서 하시다가 또 질문사항 있거나 문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가 요 베버리지 카운트 테이블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어떤 특이한 점이라 어떤 특징이 있는 테이블이냐면 총 음료 주문이 음료 아이디별로 몇 개 들어오는지. 그래서 나중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뭐 판매 추이 같은 거 볼 수 있고 어떤 음료가 인기가 많은지 이런 걸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테이블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성할 트리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트리거냐면 제가 새로운 주문이 만약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더스 테이블에 새로운 주문 아이디와 주문 정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더 디테일즈에 그 오더 아이디에는 어떤 종류의 음료가 몇 개 주문됐는지까지 업데이트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겠죠. 인서트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베버리지 카운트는 뭐냐면 총 음료별로 총 주문 횟수가 얼만지를 알고 싶은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때 베버리지 카운트에도 그 해당 아이디의 음료 주문 횟수를 플러스하는 트리거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트리거가 없다면 저희가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새로 데이터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저희가 맞춰서 업데이트 문장을 수동으로 날려야겠죠. 근데 트리거가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이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새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방아쇠가 딱 당겨지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음료 주문 횟수가 업데이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먼저 보시면 여기 델리미터는 지난주에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중간에 끊기지 않게 구분자를 변경해 준 겁니다. 구분자를 변경한 후에 보시면 create 트리거 이거는 이제 신텍스고요. 요거를 틀리시면 신텍스 에러가 나겠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생성할 트리거 이름입니다. 트리거 이름은 이제 나중에 이름 보고도 뭔지 알아맞힐 수 있게 order details beverage count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실행 시간과 실행 이벤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죠. 네, 이걸 하나의 액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 시간과 SQL 그러니까 이벤트 수행 시간과 수행되는 이벤트 종류를 합쳐서 하나의 액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액션 단위는 수행 시간은 2개, before, after, 그리고 이벤트는 3개, insert, update, delete. 2 곱하기 3은 총 아마 6개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order details라는 테이블에 만약에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begin, end 해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었죠. 이 블럭 안에 문장을 보니까요. beverage count라는 테이블에 update라는 겁니다. 업데이트 문장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sum cnt라는 컬럼. 저희가 새로 테이블을 만들면서 총 개수를 이렇게 sum cnt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sum cnt라는 컬럼에 새로운 이 new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추가된 데이터 목록을 n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이죠. 새로운 행을 new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new에 베버리지 카운트.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도 베버리지 카운트가 있겠죠? 그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데나 더하면 안 되겠죠? 새로 들어온 베버리지 아이디랑 동일한 그 데이터에다가 베버리지 카운트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건데요. 글로 보면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은 아마 보시면은 178번째 주문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178번째 주문에 이렇게 주문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문 아이디는 179, 1번 음료를 5장이나 시켰네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인서트 되면 그때 저희가 액션 단위를 애프터 인서트였죠. 먼저 인서트가 됩니다. 먼저 인서트가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총을 방아쇠를 당기면서 업데이트 문장이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 cnt가 원래는 53이었는데 플러스 5.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new.beverage cnt였죠. 여기서 new.beverage cnt는 새로운 애 beverage cnt가 5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원래 플러스 5가 되면서 58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데나 5를 더하면 안 되니까 where 조건을 줘서요. 베버리지 아이디가 1인 곳에. 아까 여기선 저희가 new.beverage id라고 했는데요. 이 베버리지 아이디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트리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저희가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문장이 기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우선 쓴 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델리미터를 구분자를 먼저 이렇게 지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create 트리거 이거는 신텍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 order details beverage count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액션 단위죠. 액션 단위는 수행 이벤트 종류 플러스 수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F부터 insert on 하고 어느 테이블에 인서트가 되면 방아쇠를 당길 거냐면 order details에 들어오면 당기겠죠. 그리고 이치로 이거는 각 행마다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니까 begin 하고 블럭 열어줄 겁니다. 블럭 열어주고 업데이트 베버리지 카운트라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죠? 근데 이 테이블에 sum cnt
new라는 칼럼을 업데이트할 것. 그럼 CNT 칼럼은 얼마만큼 업데이트할 거냐? new라는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beverage CNT만큼 더할 건데요. 아무데나 더하면 안 되니까 조건 주는 겁니다. beverage id에 근데 이것도 새로 들어온 new.beverage id와 같겠죠? 이거 오타가 맞네요. 오타가 없겠죠? 하고 엔드. 하고 마지막 구분자 써주시고 다시 델리미터 구분자 다시 컴마로 돌려주시면 돼요.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대로 해서 우선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오타가 없겠죠? 아이고 없겠죠 하니까 오타가 보이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인 에버리지 카운트 또 있네요. 오타가 에버리지 카운트 셋썸 CNT 리턴 베버리지 CNT 웨어 베버리지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이거까지 수행하시면 네. 다들 천천히 한번 손으로 직접 쳐보셔도 좋고요. 천천히 따라가면서 의미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비긴 엔드 하나의 이제 수행 블럭에다가 업데이트 문장 하나만 썼지만 뭐 이제 사실은 더 복잡하게 쓸 수도 있죠. 여기다가 뭐 PLSQL 사용해서 더 복잡한 처리가 들어갈 수 있게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수행하시는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 한 20초, 10초 기다릴까요? 그러고 또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다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트리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아까 저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새로운 주문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하나 그 테이블 제약 조건을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오더스 아이디에 포린키 제약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포린키 제약 조건은 그 오더스 테이블을 저희가 이제 베버리지 아이디가 참조를 했잖아요. 보시면 이 친구가 요 칼럼을 참조했잖아요. 포린키 제약 조건은 그러다 보니까 오더스 테이블이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얘가 원본 소스 부모죠. 그걸 부모 테이블이라고 얘를 자식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테이블은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하는데요. 자식 테이블에 부모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를 추가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게 포린키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실습을 위해서 뭐 오더스 테이블에도 데이터 추가하고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도 데이터 추가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실습을 위해서 잠시 요 제약 조건을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요 테이블에만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이유는 원활하게 만약 이걸 제약 조건을 제거하지 않고 데이터를 추가하면 포린키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네, 요거를 빼고 요거 제약 조건을 살짝 없앨게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 거죠. 이게 그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이
마지막 데이터가 뭐였는지 보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178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 치고 주문 아이디는 179, 음료 아이디는 1, 그리고 걔를 5개 시켰다고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오더 제가 또 에러를 냈네요. 네, 이건 제가 오타가 난 거라서 아이고. 오더 많이 생략됐네요. 오더 디테일즈. 하면 네, 정상적으로 스윙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복사해서 요 쿼리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오더 디테일즈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오타가 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아까는 없었던 179번째 아이디의 주문이 제대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제거한 후에 데이터를 추가했고 추가된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그거 보여드리면 되는데 원래 데이터는 베버리지 아이디가 총 53개였는데요. 그러면 베버리지 이번에 이제 트리거가 잘 반영됐는지 보려면 베버리지 카운트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8로 늘어났네요. 아까 진짜 53이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긴데 여기 있네요. 원래 53이었는데요. 원래 53이었는데 저희는 베버리지 카운트란 테이블에는 직접적으로 업데이트라는 문장을 사용한 적 없지만 트리거가 알아서 자동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6번 음료가 3잔 주문 들어왔다. 자동으로 플러스 3 하겠죠? 마찬가지. 어느 아이디의 주문이 들어와도 알아서 사람이 직접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해줄 겁니다. 총 주문 음료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객체를 생성했을 때 테이블도 그랬고요.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그럼 보시면 이제 생성했을 때 어떤 SQL 문장을 확인했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물가물해서 다시 기억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show create triggers 하고 트리거스가 아니라 트리거하고, 요 테이블이 아니라 트리거 이름을 입력하면은 작성 쿼리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ow create trigger order details beverage count 하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정보도 나오고요. SQL 모드 또 나오네요. 이거 이름 저희가 만들었던 문장들이 있고 캐릭터 셀 콜레이션 등등등 이렇게 생성이 된 일시 등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생성한 이후에 관련 정보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show triggers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후에 show tables 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그런 트리거들, 객체들 그 중에서 트리거죠. 트리거 목록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show triggers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트리거 이름 있고 트리거 이벤트, insert, update, delete 중에서 뭔지 그리고 어떤 테이블이 트리거를 빵 쏘는 건지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뭐였는지 그리고 타이밍은 이거죠. 그 실행 시간 B폰지 F턴지 언제 만들었는지 SQL 모드도 있고 트리거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등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트리거스 네, 이렇게 저희가 관련
트리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하나 나오는데요. 뭐 두세 개, 여러 개 만들었다면 주르륵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트리거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커맨드는 drop 트리거 name 하면 제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order details beverage count라는 거를 이제 추후에 저희가 또 하나 생성을 할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show 트리거 썼을 때 잘 지워졌나 한번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화면 네, 잘 됐고 잘 지워졌나 보니까 잘 지워졌네요. 그래서 트리거 지우는 데까지 잘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트리거에 대해서 뭐 예제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트리거는 됐고요. 트리거에 관련돼서 마리아DB에서 MySQL에서 특히나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오류사항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트랜잭션이란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랜잭션이란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우선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select는 트랜잭션이 아니죠. 그냥 데이터를 줘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insert, update, delete는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즉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작업인데 쪼갤 수 없는 작업 수행의 논리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 번에 수행되어야 되는 연산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수행돼야 된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밑에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요. 이게 뭐 ATM 기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10,000원을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B라는 유저에게요. 10,000원을 송금하려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러서 띡 하고 송금을 하면 되지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야 뭐 그냥 버튼을 눌러서 띡 하고 송금하면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데이터에 어떤 처리가 돼야 되냐면요. A가 1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 계좌에서 10,000원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B 계좌에 플러스 10,000원이 돼야겠죠. 그래야 총량은 유지되면서 A 계좌에 10,000원이 빠지고 B 계좌에 10,000원 플러스. 그래서 최종적으로 B에게 10,000원이 입금이 되는 이 작업이 만약에 저희가 누군가에게 은행 송금을 한다면 이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10,000원을 B에게 송금했는데 A 계좌에는 10,000원이 빠졌는데 B 계좌에 플러스 10,000원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총량이 마이너스 10,000원이 빠지면서 A는 억울하겠죠? 나는 분명 송금했는데 나는 10,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10,000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B에는 플러스 10,000원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 하나의 어떤 쪼갤 수 없는 작업 수행의 논리적 단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계좌에서 일어나는 출금 이벤트 그리고 B 계좌에서 일어나는 입금 이벤트는 따로 진행되면 안 되죠. 한 번에 묶어서 진행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둘 다 발생할 거면 만약에 둘 다 발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죠. 얘만 10,000원 빠지고 얘는 안 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랜잭션이 정상 수행됐다면 그래서 10,000원이 빠지고 10,000원이 추가되는 요 하나의 작업 단위가 정상 수행됐다면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요 작업을 반영하겠다. 커밋 할 거고요. 만약에 얘는 송금됐는데 얘는 못 받았네? 뭔가 오류가 생겼네? 그럼 요 작업을 취소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에는 저희가 만족해야 하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애시드라고 하나요? 그래서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성은 트랜잭션은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죠. 그래서 트랜잭션 단위 내의 작업을 모두 수행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던지 단 2개, all or nothing입니다. 그래서 단 2개 선택지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의미의 원자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은행거래 예시를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일관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 계좌 예시를 말씀드렸죠. 근데 은행 계좌가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건 저희가 숫자 데이터잖아요. 금액 데이터니까 숫자 데이터인데 갑자기 스트링으로 문자로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유지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잭션이 완료됐고 커밋이 됐으면 데이터에 대한 상태가 일관적인 게 유지가 돼야 한다. 그것을 저희가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격리성은요. 저희가 트랜잭션끼리 서로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서로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A가 B에게 송금하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었죠. 그러면 또 은행에 둘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송금하는 어플리케이션 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C라는 사람이 D한테 송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각각의 트랜잭션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작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랜잭션은 서로 격리되어 있고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격리성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속성은요. 성공적으로 수행된 트랜잭션은 커밋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커밋하고 나면 영원히 반영돼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밋하고 나서 갑자기 잘 수행된 데이터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영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요 4개 A, C, I, D, 애시드냐는 요 4가지 특성을 보장이 돼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이제 모두 만족을 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비로소 커밋을 수행을 해서 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트랜잭션의 특성, 만족해야 되는 특성 4가지는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40분이니까요. 40분 보통 50분에 쉬는데 지금 한 10분 잠시 쉬고 이어서 할까요? 요 얘기가 이제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트랜잭션과 관련된 오류 설명드리기 전에 10분 쉬고 와서 한 50분쯤, 50분 좀 지금 41분이네요. 51분쯤부터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10강 자료 지금 공유 드릴게요.